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무겁다고 할까요? 그런 좀 거의 자문을 구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한테는 이 어머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혹시 또 어머님이 세 분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 이 세 번 장가간 게 아니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집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집사람을 14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계시는 처고모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 어머니, 장모님, 처고모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 세 분을 똑같이 어머니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 초고모까지 그러냐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집사람을 14살, 15살 때부터 고모님이 데리고 계시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고모님 젊었을 때 그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좀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그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대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신랑보다도 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고모님이시기 때문에 친어머니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처고모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머니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고모님께서 제가 이제 20대 때 만났으니까요. 우리 애들 낳고 집사람의 병원에서, 큰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출산해서 퇴원해가지고 애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옆에 끼고 주무셨어요. 큰애를. 이게 이제 애가 울면은 건너방에 있다가 가서 젖 먹이고 다시 또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자고, 그렇게 큰애 작은애를 고모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작은애는 아마 3학년까지인가요?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을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방 들고 같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좀 지난 1학년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애들이 아마 그랬나 봐요. 이제 마마보이니 뭐니 하니까 애가 할머니들은 이제 할머니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고모가 조금 서운했었던 모양. 그때 당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작은애 같은 경우에는 또 큰애하고 달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아마 계속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끝날 때까지 학교 담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교실 창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은 또 같이 데리고 오고, 작은 애가 마마보이, 할마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애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다 고모부께서 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젊었을 때 고생 하시면서 이 벌어놓은 돈도 뭐 심장수술 2번, 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하면서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목적은 고모한테 돈을 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빌려주다 보니까는 이제 뭐 집을 놔두고 야밤도주 해본 사람, 뭐 또 생을 달리하신 분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은 아니어도 집 한 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거를 그렇게 다 이제 소진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89인데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고모님이 요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점점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많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험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치매냐, 치매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2가지 지금 우려한 게 지금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집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 갖다가 이제, 찾아다 주면은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돈을 이제 간직을 하십니다. 어제는 장롱 속에, 오늘은 서랍 속에, 또 내일은 뭐 침대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날은 또 냉장고 안에. 이제 그런 증상이 하나가 있고, 오후 4시쯤 되면은 꼭 시장을 가십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근데 시장을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 같은 품목을 사와요. 오이, 상추, 콩나물, 호박.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자꾸 이제 상추 같은 거는 이제 녹아서 못 먹게 되고, 오이는 이제 수분이 다 빠져가 쭈글쭈글해지고, 그걸 뭐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깎아 먹어도 거기 쌓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집사람하고 자꾸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어느 시점이라고 딱히 저희가 이제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시장을 자주 다니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던 거를 또 사고 사던 거를 또 사고, 오죽하면 시장 가가지고 매일같이 생선을 사서 그 시장 장사하시는 분한테 제발 어머님 오시면은, 우리 어머니 오시면은 생선 좀 팔지 말으라고 부탁 좀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을 이제 안 줘요. 거기는 이제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채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4분인가 5분인가 그래요. 한 분한테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 강아지 이름이 깨비인데, 깨비 할머니한테 이거 팔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매일같이 지금 한 6개월 넘도록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돈 쓰는 것도 그래요. 5만원 주면은 5만원 다 사갖고 오고, 3만원 주면 3만원어치 다 사갖고 오고.
근데 정부 지원금이 떨어지면 집사람한테 이제 달라고 그래가 집사람이 또 주면은 그것도 다 쓰고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속상해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이거는 뭐 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처음 경험하고 처음 겪어본 거라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물론 센터 가서 상담도 받고, 뭐 이 약도 먹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씩 오는 거를 늦출 수는 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던 거를 걸을 수 있고, 예, 걷게끔 해주고, 그지만 그걸 세울 수는 없다고, 이제 멈추게 거기 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혹시나 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뭐 지금 혹시나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오직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다고.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같이 시장 보는 거 가지고 뭐 기억력이 없는 거 가지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도 뭐 이제 1, 2분 전에 드셨는데 다른 사람이 커피 먹으면 달라고 그럽니다. 금방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커피를 먹었어? 이런 식이거든요. 금방 한 것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시장 가는 거, 그 시간에 딱 시장 가는 거는 또 그렇게 안 잊어먹고 계시는지. 이제 그 외에는 뭐 주변 사람들이든 누구든 다 알아보고 뭐 식사도 잘 하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억력하고 뭐 이제 돈을 자꾸 옮기면서 어느 순간 이제 당신이 모르면은 이제 집에 왔다 간 사람들을 의심을 합니다. 저나 집사람은 이제 그러질 않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왔다 가고 당신이 이제 돈 놨던 곳을 못 찾으면은 집사람한테 그런데요. 누가 아까 왔었는데 가져갔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집사람은 또 속상해가지고 거기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또 뭐 한나절 내내 또 늘 노던 자리 돌아가면서 노니까 이제 집사람이 찾아서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뭐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시장 가는 거 그거를 한번 저거 해보려고 노인 유치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치원. 거기를 이제 한번 동네 분들 친구분들이 몇 분 가시니까 같이 어울려서 가시라고 이제 권해봤는데 절대 안 가신대요. 그리고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당신은 요양원 같은 데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노치원 같은 데는 저희도 뭐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이 싫다고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이거를
케어를 해야지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그런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현명한 이 방법일까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면 좋은 좀 그 조언을 구합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 조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고모님이나 그 외 분들한테 한정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 마음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옆에 이렇게 그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무거운 대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좋은 경험담 있으시면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